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우리 RTO 특강. 오늘은 이제 CPA인 어카운팅 펌, 그래서 회계법인 내에서의 회계사의 어떤 업무하고,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법,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제가 시작 전에 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떤 수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도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 관련되는 토픽이 나올 때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버지니아에서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 분들 은 몇몇 좀 아시는 이름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저도 처음 뵙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만나게 되고, 또 한국에서도 지금 몇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좋은 테크놀로지 덕택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상권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3일에게 법인에 좀 있었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리고 미국 와서는 프라이스 워터 컴퍼스에 있다가 지금은 CDG라는 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제 경력은 이제 어카운팅 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어카운팅 펌에 관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고. 뭐 회계법인 하면은 역시 뭐 회계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뭐 거의 회계사다 하면은 회계법인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회계법인의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계법인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실제로 한 5, 6년 될 때까지는 회계법인에 감사하고 특별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수업이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만약에 회계법인을 들어갈 때 이런 수업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제가 박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플리가 참 좋은 거를 많이 기획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합격하신 분들도 제가 이제 되신다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들었는데, 그 합격자나 또는 경력자, 이미 경력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스페셜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장점이 회계법인의 이런 부분에 적응이 될 수 있겠다. 단지 오디트하고 텍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학생이나 아니면 엔트리 레벨을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뭐 합격이라는 게 더 큰 목적이겠지만 미래고를 좀 현실적으로 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패스로 자기가 갈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직 시험이 합격되지 않은 분들, 또 아직 학생이신 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보다는 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탑픽을 정하다 보니까 좀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긴 한데, 가능하면 많은 탑픽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잘 참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잠깐 그냥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세계사는 것 자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을 내신 잘 아신 분 입장에서 한 가지만 제가 시험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ASA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어떤 직접적으로 어카운팅 쪽에 이제 가려고 회계 분야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어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몸값을 좀 올리려고 좀 더 전문화된, 굉장히 또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정도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합격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실제로 앞으로 회계를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험에도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그 계획을 하신다면. 그 얘기는 이제 시험 과목 중에서도 본인이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레만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쉽게 붙이려고 하지 마라. 세레를 너무 쉽게 붙으면, 그죠? 제가 좀 이 정도는 그렇게 공부도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고 분명히 뭐 제대로 좀 불안한 그런 그 영역도 많은데 그래 한번 시험 삼아 그러면 시험을 가보겠다 라고 해서 결국 붙어버렸어요. 75점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세계만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 계통에 계속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절대 쉽게 붙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숙성의 과정을 꼭 거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쉽게 붙으면 커리어도 쉽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런 거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세계 분야가 세계 법인에서 많이 유일하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1년차 회계사랑 15년이 된 파트너랑도 속된 말로 해서 맞짱 써서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세계 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트너도 새로 나온 그 어카운팅 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잘 캐치업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1년 차인데 굉장히 팽개당할 수 있는 실제로 본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라는 것을 실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고려를 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격하신 분들도 세계는 절대 손 놓지 마시고요. 그냥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보시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오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할 텐데요. 물론 제 일반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100% 일반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8, 90%는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또 전혀 제가 뭐 겪어보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들은 거랑 틀리다라고 댓글 걸리시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회계법인의 어떤 분류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회계법인 그 분류에 따른 어떤 업무가 어떻게 틀리는지, 각각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카운팅 오늘 할 내용 중에서 가장 사실은 그 핵심이고 제일 먼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입장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카운팅 펌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입의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디트하고 텍스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이외의 내용들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법인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계법인 내에서 이거 좀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들 직급 승진 그다음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피컬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법인 내 분위기는 어떻게 다른지 실질적으로 또 급여 이런 부분도 민감하죠. 그렇죠? 보너스는 얼마나 나오는지 베네핏은 어떤 것인지 인종들은 어떤 구성이 되고 내가 나이가 좀 너무 많은데 세계법인 지금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등등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신 게 있었죠. 뭐 AICPA를 따고 한국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엔트리 레벨과 경력자를 좀 구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고 뭐 이 부분이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사실 오늘 제 포커스는 세계법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될 것 같은데 뒷부분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한다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세계법뿐만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반 회사에서 회계사 역할 이런 것들도
지금으로는 뭐 언젠간 한번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 실제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실제로 그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회계사들 분들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앞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굉장히 좀 뻘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그 회계법인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회계법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빅4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모르시는 분들도 빅4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회계법인은 얘들이 뭔데 빅4니 뭐 이런 말들을 쓰냐? 그냥 뭐, 네 개 회계법인 이렇게 얘기라든지 하지, 뭘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이런 얘기를 참, 저도 많이 듣는데요. 빅4라는 것 자체는, 제가 많이 드리는 답변은 거의 일반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단지 크기만, 물론 크기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겠지만, 크기만으로 빅4를 따지는 것보다는요, 빅4가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에 걸쳐서 쌓아온 그런 어떤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크기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빅4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업무까지 생겨날 정도로 더군다나 이 빅4는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빅4만이 할 수 있는 일도 꽤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빅4는 거의 일반 명사처럼 쓰인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요 빅4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빅4밖에 할 수 없다. 잘 규정을 해놓은 것이 있고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가 빅4에서 제한을 주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빅4를 많이 구별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빅4제가 내셔널 펌, 미드사이즈 펌, 그 다음에 스몰 펌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일단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제가 2010년도 판으로 그 100위권의 지금 어카운팅 폼이 순위, 윗순위로 나온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에 네 가지가 그 네 개의 범위 빅4죠. 1위는 이건 지금 레드니 기준입니다. 딜로이트가 1위고, 언스테니엄, ENY라고 2위고, 그다음에 프라이스워터스가 3위, 그리고 KPMG가 3위. 제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빅4에서의 서열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느껴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레드니를 보시면 사실은 금액에 있어서 1위는 어느 정도 좀 후하죠. 딜로이트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1위라고 몇 년 동안 그래왔고 KPMG가 지금 4등을 거의 지키고 있고 2, 3위는 지금 계속 바뀌는 편이고 보시다시피 금액이 좀 차이가 얼마 없죠. 이거는 사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컬업데이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추정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기준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시자면 제일 뒤에 이쪽 후방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각 펌마다 구성 비율이 나오죠. ANA는 이제 오디시라고 보시면 되고, 어테스테이션, 그다음에 텍스, 그다음에 MAS라고 지금 잘렸는데, 매니지먼트 어드바이저리 컨설팅 쪽 이렇게 비율을 본다면은 보시면 좀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은 Pw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PwC는 매니지먼트 컨설팅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 순위로 보면 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오디트하고 텍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오디트로만 놓고 본다면은 보통 PwC가 1위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제 느낌에서는 그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4를 넘어갔을 때를 우리가